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개발법인데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법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후에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모하는 지역. 두 번째, 주상공 면적 합계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세 번째,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인데 생산 녹지 지역은 30%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 지역 외 녹관농자라고 하죠. 근데 그 녹은 도시 지역이니까 빼고 관농자 이 3가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잠깐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 자연환경 지역은 제외합니다. 이 5가지 지역은 구역을 지정 후 수립할 수 있고요. 개발 계획의 내용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대사기는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순환 개발, 안정생활 대책,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 이게 외우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대사기라고 해놓긴 했지만 잘 안 외워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순환개발, 대책인데 안정생활대책, 누구의?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생활대책.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도시개발구역 밖에 지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이 4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구역 지정 후에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내용이라고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참 좋은 게 거의 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면적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총수가 나오면 2분의 1의 동의를 받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냥 통일이에요, 통일.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 근데 국가 지자체는 절대 제외인 거 아시죠?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했느냐? 환지 방식을 할 때는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쉽죠?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는데요. 하지만 경미한 변경, 10% 이하 이런 것들은 변경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꼭 이런 게 경미가 아닌 게 나와요. 그래서 변경할 때 동의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환지 방식을 이렇게 풀 때는 경미한 게 아닌 게 나오니까 경미는 아예 그냥 생각 안 하고 푸시는 게 좋아요. 네.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개쩐다라고 하죠. 개포인데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면적 상정 시 개발 계획은 면적 상정 시 포함이다. 무엇이? 국공유지가 포함이다. 쉽죠잉? 네,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 공유자 1인을 대표로 이렇게 하고요. 집합 건물일 때는 각각 소유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한 동의 아파트가 이 2개가 내 거일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소유자가 다르죠. 그래서 각각 1인으로 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2 이상의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다. 그때는 아쉽게도 1명으로 봅니다.
둘 이상의 필지를 공유자가 동일한 또 경우도 한 명만 보고요.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후에 소유권 불안을 어쭈쭈쭈 나와서 언제 전에 증가됐다. 언제 전에 증가됐다.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언제 전에 철회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언제 전에 소유자가 변경됐다. 그러면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네. 그리고 사유토지 동의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죠? 다 교수님께 들으셨죠? 이렇게 토지가 개발계획 구역의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 중에서 이만큼은 국공유지인 거야. 근데 국공유지는 동의받기 쉽죠잉.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는 게 쉬우니까 일단 제쳐두고 먼저 어려운 것부터 받는 다음에 어려운 기본 그냥 일반인들부터 먼저 받는 다음에 국공유지 동의를 먼저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족도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자족도시가 참 필요하다 생각 들어요. 어쨌든 그 자족도시라는 것이 뭐 주거, 생산, 교육 이런 것들이 모든 기능이 짬뽕이 돼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데 조그마한 소도시가 그래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골이 그런 곳은 거의 없기도 하지만 근데 판교나 아니면 일산이나 그런 데는 거의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처럼 330만 이상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그런 자족 기능을 갖추어라. 주거, 생활, 생산, 교육 이런 기능을 조화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개발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립 기준 누가 정할까요? 아주 기본적이죠. 국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개발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저는 대도시 시장을 빼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계속 시험 기출문제를 푸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왜 틀렸지? 대도시 시장을 뺀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장 이렇게 3명이 지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외적인 상황은 5가지가 있는데 중국, 정부, 긴급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면적 기준 필요 없고요. 제한 아니고요. 요청입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당연하겠죠. 정부 출연 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을 제한할 때 10만 아닙니다. 30만 이상을 제한할 때 그리고 긴급 천재지변 때문에 긴급하게 시행이 필요할 때 그리고 협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데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 구역이 이렇게 걸쳐질 수 있잖아요. 그때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국장이 나서서 한다고 합니다. 네,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요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을 하고요. 다른 시군구는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 제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한이 아니라 정부 출연의 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을 제한할 때 국장에게 제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방공사는 30만 이상이라는 그 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장에게 지정 제한을 하지 못하고요. 언제나 면적 제한 필요 없이요. 특도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거쳤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잖아요. 그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면적이 큰 지역의 행정기관장에게 말을 하면 됩니다. 야, 나 제안할게. 지정해줘.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쉽죠? 우리가 옛날에 국계법에서 배웠어요. 국계법에서 주민의 이반 제한을 할 때 기지산대임, 기반시설은 5분의 4, 그 이외는 3분의 2에 제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민간시행제도 제한을 할 수가 있대요. 민간시행제는 어지간해서는 3분의 2가 맞나 봅니다. 민간시행자가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 총수 필요 없고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필요하면 되고요. 개포 아시죠? 제한받고 1월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한 달 더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며칠 이런 게 안 나오고요. 1개월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1개월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 국계법에서 주민의 이반 제한 배웠을 때 그때는 우리 45일에 30일 연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개월 통보, 1개월 연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협의해서 비용 전부를 일부 부담시킬 수가 있는 건 여기도 똑같다고 하네요. 기초조사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뭐 여기 그 국계법의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 공람, 공정회, 공람, 공정회 둘 다 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람을 하든지 공정회를 하든지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고는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뭐 너무 조그맣다 10만 미만이다 이러면 너무 조그맣잖아요. 솔직히 아까 330만 이상이게 우리 자적 기능을 갖추는데 330만에 10만 너무 작잖아요. 그때는 일간신문의 홈페이지가 아닌 공보의 홈페이지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치만 이거의 10배 10배 욕하는 게 아니고요. 10배 100만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공람도 하고 공정회도 하고 뭐 공람을 하든지 공정회를 하든지 이게 아니고 공람도 하고 공정회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진짜 복잡해 그쵸? 그러니까 330만 이상일 때에는 자족 기능을 갖춰야 되고 10만 미만일 때에는 공부와 홈페이지에 공람을 할 수가 있고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후 공청회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이 50만 이상이면은 국장 너 나와 나하고 협의 좀 하자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협의 없이 지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변경 또한 똑같다고 하는데 경미 10%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나 이거 진짜 외우기 너무 힘들었는데. 대상 면적, 대상 지역의 면적. 이거요. 공업은 3만이고 그 외의 거는 다 1만이에요. 다 외우기 힘들었는데, 네. 이렇게 외우니까 좀 그냥, 공업 나왔어? 그럼 3만이야. 3만 이상이야. 도시안 나왔어? 도시안 나왔어? 오케이. 도시안이 어디야? 공업이야? 오케이. 그럼 너 3만 이상이야. 그 외에 주상, 녹지야? 녹지인데 보전 녹지 넌 나오지 마. 너는 보전을 해야 하는 거잖아. 대신 잔혹, 생록 이거 얘네들은 개발할 수 있잖아. 주상, 잔혹, 생록은 1만 이상이야. 오케이, 너희는 1만 이상, 공업은 3만 이상.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도시 밖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30만 이상. 아까 자족 기능 33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도시 밖은 30만 이상. 30만 이상인데 예외가 또 있네. 예외가 아파트, 연립, 4차로, 초등학교 이런 거 있다면 그냥 10만. 아까 10만 이상일 때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10만 미만일 때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이상일 때는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10만이 또 나왔어. 이 10만 이상일 때 아파트 연립 포함 초등학교 4차로일 때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분할과 결합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게 분할일 때 각각 1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만 이상이어야지 분할할 수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결합을 할 수 있대. 어떻게 결합을 하지? 신기해. 무슨 법이 이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결합인데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할 수 있대. 그리고 1만 이상을 포함해야 된대. 이것도 또한. 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 지정효과는 무엇일까요? 도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본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 도시개발법은 도시지역에서만 하나 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다면 뭐 임의적으로 뭐 기초조사를 하고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고 지정고시하고 하면 이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다만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취락지구체 B, 도시외 지구단위 구역 B 얘네들은 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제외한다고 합니다. 개발행위는 언제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 누구죠? 행정청의 개발행위 허가, 비도시 이거 뭐더라? 사실은 제가 이걸 좀 잘 모르더라고요. 비도시 계획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겠죠. 왜냐면 도시계획 사업은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데, 비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쵸? 우리는 개발 행위를 받아야지, 허가를 받아야지 개발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동희 교수님 같았나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합병 아니고요. 물건 적지 1개월 이상이고요. 중목의 벌채, 식재인데 관상용은 또 안 해도 된다네.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네. 근데 또 관상용인데 경작지에서 받으면 허가 받아야 된다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도시개발구역에 해제를 하는 걸로 보게 된다는 본다, 간주, 의제를 볼 텐데요. 이거는 진짜 쉬워요. 우리 이동희 교수님께서 삼실드계 5330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걸로는 절대 도시개발법에서 이거 해제 의제를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재수생이거든요. 작년에도 틀린 적이 없었고 올해도 이걸로는 틀린 적이 없네요. 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내 실시 인가 신청을 안 한다면 도시개발구역 해제 의제로 봅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고시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우리는 이게 해제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봅니다. 이 둘 다. 삼실이든 이계든 5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면 정말 쉽습니다.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삼실, 이계, 530, 330 이것만 찾으시면 되시거든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이게 좀 의외로 저는 그 해제라든지 아니면 해제, 의제 이런 거 되게 어렵던데 잘 모아가지고 이것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구역까지 해봤거든요. 실시계획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 실시계획은 조금 달라요. 실시계획은 아까 개발 계획에서는 개발 계획 지정할 때 구역이 지정된다 했잖아요. 그 개발 계획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게 반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외우려고 했었어요. 뭐 개발 계획은 신도시 계획이고 거기다가 그 택지 개발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택지 개발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제외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실시 계획인가는 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맞지 않아서 닥치고 안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